구독,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하세비 선생님 모시고 교육과정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까지 펜앤마이크에서 반일 국뽕 탈출 방송을 김용삼 대기자님과 같이 했었던 하세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던 제 경력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네. 다 하고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도 제보를 많이 받는데 지금 교육 현장이 제가 다닐 때도 전교조 선생님들에 의한 강압들이 많았는데 지금 더 많이 좀 훼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보니까 준비물도 이제는 배급해준다 이런 네.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선거 관련해서 학교에서 선거가 사라졌다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서울 기준으로요. 네. 일부 학교에서 선거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 네. 그냥 학교에서 학급회장도 없고 학급 부회장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네. 당연히 학교는 투표를 하는 곳이 아니지. 그 학교를 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했었던 학교도 그렇고 네. 거의 다 전교 회장단을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네. 이건 전자투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제가 교사가 되었던 초창기만 해도 제가 네. 기억이 나는 게 학교 뭐 강당이나 체육관에 네. 가면은 선관위에서 네. 그걸 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 진짜 마치 어른들이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런 투표함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네. 아이들이 정말로 내 주권을 행사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개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이게 방식이 정말 허술한 게요. 네. 담임 선생님의 컴퓨터가 이제 앞에 있으면은 네. 한 사람씩 와가지고 구글 폼에서 자기 번호를 이제 체크를 하고선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한다는 명분 하에 네. 그럼 사실 이게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들어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다음 거 클릭해가지고 다음 학생이 와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은 발표야 금방 나죠. 왜냐하면 네. 전교생들이 동시에 구글에 들어가서 폼에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투표는 개표할 때 효율성이 중요하잖아. 빠른 네. 시간에 개표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당연해. 네.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었어. 네. 라는 경험을 쭉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선관위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관여를 해서 지역 단위에서 같이 하는 걸로 전 알거든요. 학교에서 네. 원래 뭐 선거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감시자가 있는 상황에서 표를 이렇게 행사하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컴퓨터로 한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매뉴얼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교실 중간에 이제 교탁이 있으면은 네. 그 아이들이 다음 거 할 수 있도록 체크해 놓은 다음에 네. 교탁에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안 보고 있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투표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교탁에는 선거인 명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네. 자기 이름 옆에 자기 이름으로 이제 서명을 하고 가서 구글 폼으로 체크를 하고. 근데 이게 사실 방법적으로 좀 이상한데? 오류가 있는 것이 만약에 네. 어떤 학생이 뭐 나쁘게 마음을 먹어서 네. 뭐 내가 5번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6번에다 체크를 하고서는 투표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6번에 체크를 하고서는 투표를 한 사람이 2명이 있네. 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실제로 그럴 확률이 네네.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네. 방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자투표를 단지 개표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학교에 도입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네.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아이들도 네. 선거라는 이게 투표라는 제도, 뭐 선거라고 크게 거창한 큰 이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네. 반에서 반장을 뽑거나 아니면 전교회장을 뽑거나 이렇게 할 때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다 수개표로 했었거든요. 저는 네. 수개표로 우리는 다 경험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표의 무결성, 투표의 네. 무결성을 위해서 네.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선생님 안 볼게라고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부스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기분이 들 것이고 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기표 용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반장 후보가 1, 2, 3번이 있으면 네. 1번 이름을 적는다거나 네. 뭐 3번 이름을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래는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막 되게 아이들이 고민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네, 했는데 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렇게 하게 네, 되면은 이 친구들은 투표라는 경험 자체를 그냥
구글 폼으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잠깐 정정을 하자면요. 네. 교실에서 하고 있는 학급 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수개표로 하는, 그러니까 종이로 적어서 하는 투표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전교 회장단을 그렇게 뽑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 별 좋지 않은 네. 시스템을 그게 거의 아까 이게 그럼 전자투표 시스템을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자투표는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수개표를 하고 있고 네. 유럽의 각국들 선진국들 다수개표하고 일본, 대만 다수개표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지. 네.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전자투표에 길들이는 교육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는 뭐 회장도 안 뽑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짠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네. 이제 시간 강사 자격으로 일부 이제 지역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네. 얘들아 뭐 학급 회장이 뭐뭐뭐뭐 얘기를 했더니 네. 선생님 저희 학교는 학급 회장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왜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없는데요 그게 필요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이제 대학 동기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아니 학급 회장이 없는 학교도 있냐? 이게 너무 놀랍다 네. 했는데 일부 극소수 학교에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게 아마 좌파 학교들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아마 관리자 재량인지 뭐 선생님들의 뭐 의견이 모아진 건지 정교조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일부 네.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와. 제가 실제로 네. 목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 학교에 있는 교사분을 통해서 들었던 걸로는 그 학교는 공립학교인데도 교장부터 해가지고 뭐 다 전교조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전교조가 파급력이 지금 조직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회장을 뽑거나 반장을 뽑거나 이런 과정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더십을 함양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작은 단위의 리더의 경험이지만 출마를 하게 되는 그것도 용기를 내면서 앞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선택하는 경험도 중요한 맞습니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리인으로서 이 단위에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좌파들이 맨날 민주파리 좌파들이면서 자유민주라는 가치는 완전히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그 개념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방구가 사라졌다. 그리고 중국산 만들기 키트가 있다. 이런 것들. 네, 네. 뭐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교 앞에는 문방구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와, 네. 네, 이게 이상해요. 저희 네. 때만 하더라도 저도 있었어요. 네. 등교하기 전에 이제 문방구에 친구들이 바글바글하고 네. 뭐 준비물 사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 문방구가 없는 이유는 학교에 이제 학습 준비물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학습 준비물실은 교실 하나 크기 정도의 공간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냥 시중 문방구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온갖 물건들이 정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편리성을 위해서 생긴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시장 경제를 실제로 경험할 기회를 굉장히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네. 모두가 같은 물건을 앞에 나가서 오. 선생님한테 받으면서 똑같이 쓴다. 이 경험을 수도 없이 하는 게 바로 올바른 것일까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예를 들자면 악기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리코더 단소를 네. 배운다 하면은 뭐 솔직히 이제 좀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리코더도 뭐 야마하 뭐 이런 브랜드 리코더를 가져와서 이제 불기도 했고 이제 다양성이 있었어요. 뭐 미술 시간에 누구는 뭐 대형 크레파스를 가져오고 네. 누구 작은 것을 네. 가져오고 이런 것이 저는 아이들에게 누구는 큰 걸 가져오고 누구는 작은 걸 가져오고 뭐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도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회가 경쟁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미술 시간이 되었을 때 준비물실을 담당하는 학생들을 이제 2명, 3명 불러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만약에 그 반에 20명이다 하면은 뭐 도화지 25장, 붓 25개, 뭐 파레트 25개 이렇게 더 많은 양을 가져오도록 시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껴 쓰거나 좀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노력을 아이들이 사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물통도 가져오면 다 끈 떨어졌고 선생님 뭐 붓이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런 난리가 나기 아. 때문에 실제 학생 수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누구 뭐 부서졌으면 바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활동이 이게 올바른 것일까? 와, 완전 이게 공산화인데? 네, 그쵸. 하향 평준화된 물건을 다 같이 공유한다. 그 붓들을 전교생이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게 사실 맞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도 결핍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책임감도 기를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받는 게 언제나 존재하니까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네. 낭비하는 네. 그런 식의 관점을 갖게 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고 네. 이게 소비라는 게 저는 능동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비물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동네 문구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집 근처 문구점에서 파는 거나 학교 앞에서 파는 거나 네. 또는 조금 더 나가서 큰 곳, 네. 큰 펜시 문구점 그런 데 네. 갔을 때는 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보는 경험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뭐 크레파스를 예시로 들으셨는데 저도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12색깔을 사올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60개를 사올 수도 있겠죠. 60색깔을. 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들 좀 다르게 사오더라도 네.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 색깔이 없어요. 네. 그러면 나눠서 같이 써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브랜드도 서로 다른 걸 사왔을 경우에는 같은 그 색깔이더라도 막 바꿔서 써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양성 안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네. 교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획일화 시켜버리고 막 써도 되고 어차피 공짜니까 그냥 게으른 마음가짐으로 무책임하게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미리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의 사상을 본인들이 개조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악기 공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뭐 음악에 특히 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냥 대충 하고 끝내고 싶게 이게 음악에 대해서 뭐 많이 그럴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수업 몇 번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뭐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그렇게 쓰면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도 오늘은 이제 교복 관련해서도 네. 거의 이제 나라에서 배급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그게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하거나 뭐 제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런데 함부로 쓸 예산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결국 옛날에 좀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네요. 무상급식 뭐 이런 거랑도 이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편복지, 선별복지 뭐 이런 거랑도 네. 결국 다 이어지는데 엉망이네요. 그럼 교실이라는 공간 자체에서도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또 다음으로 아까 네네 좋은 말씀 말씀하셨던 거.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미술에 흥미가 있을 학생이 네. 3학년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물감을 써서 네. 하는 수채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자기가 준비해온 새 준비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과 네. 다 낡아서 정말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정말 더러운 붓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처음 했을 때 네. 과연 그 학생이 그림 아니면 미술 시간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중국산 키트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네, 이제 말씀해 학교에서 뭐 과학 주간이라던가 이제 만들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때 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 네. 그 중국산 만들기 키트를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선생님들도 아세요. 30개가 필요하다면은 한 40개를 사야 한다. 왜냐? 분량. 예, 분량이 너무 많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걸 기껏 만들다가 분량이 나가지고 조립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네. 선생님 이거 중국산이라서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네. 중국산은 품질이 좋지 않구나. 네. 그래서 내가 하나를 받아서 했는데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새 걸 받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부품까지 같이 써야지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만들기 키트의 문제점은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막 재활용품 네. 뭐 페트병이니 뭐니 우유팩이니 해가지고 막 다양한 만들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매뉴얼이 있는 것을 따라서 만드는 만들기 작품을 모두가 똑같이 만든다. 네. 저는 이거조차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중국산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한국에 기존에 있던 문구나 완구 기업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망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희 어릴 때랑 다르게 네. 지금 많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공교육 현장에서부터 좀 이런 가치들이 바로 잡혀야 되고 아이들한테 유효한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점점 더 게으른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네. 또 이게 운동회는 죄송합니다라는 키워드도 주셨어요. 운동회는 네. 어떻게 됐나요? 요즘 운동회 무승부 논란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입니다. 네. 학생들이 운동회를 하려고 이제 싹 모여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운동회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네. 자기의 말을 따라하도록 시킵니다. 그 멘트가 네. 뭐였냐면요. 여러분 저희 오늘 하루만 좀 놀겠습니다 하고 나서 아이들이 단체로 죄송합니다를 여러 번 외치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가 아파트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초품화에 네. 이제 위치한 초등학교였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운동회를 할 때 그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되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운동회를 운동장에서 하지 못하고 네. 강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강당에서 할 수 있는 운동회는 상당히 좀 재미없는 프로그램으로 네.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운동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요즘 안 그래도 아이들이 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좀 너무 시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싶어서 네. 말씀드려봤고요. 네. 또 무승부 논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운동회 백미는 뭐 개주이기도 하고 이제 네. 승부가 이제 갈리는 데서 당연하죠. 네, 아이들이 네. 이제 희열을 맛볼 수 있는데 네. 운동에 져가지고 상실감을 느낀다. 뭐 요런 민원 때문에 이 무승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청팀 응원 박수, 뭐 응원 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점수를 주면서 이제 무승부를 맞추는 운동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런 학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진짜 걱정이네요. 그리고 운동회 같은 거는 저도 지금 거주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뭐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네. 전 소리 나면 좋던데 아이들이 있는 느낌이 들고 귀엽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던데 뭐 애초에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도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짓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었던 것이 그 색칠 공부 미술 수업. 이건 아까 말씀한 색칠 공부 네. 미술 수업은 또 어떤 거냐면요. 네. 이제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이제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네. 초등학교 교사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 네. 인디스쿨이 있어요. 네. 이 인디스쿨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육 자료를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 한 명이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정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도 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미술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서 일괄적으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 행태가 뭐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뭐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 아이들이 그것을 색칠하고 나서 뒤에 오려서 뭔가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틀 내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상황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미술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뭔가 자유화를 그리게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뭐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한 인디 스쿨에서 그렇게 다운받은 자료로 주어진 틀에서 색칠 공부하는 스타일로 진행되는 미술 수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모두가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완전히 획일화시켜버리고 네. 창의성도 말살시키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네요. 네, 네. 그냥 그 전체주의 제도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운동회나 또 앞서서 또 말씀해주신 것들 보니까 승부 조작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운동회에서 그런 지적도 방금 있네요. 점수를 일부러 그렇게 맞춰준다거나 아이들 굉장히- 기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운동회 현장에서 박수를 치는 걸로 뭐 청팀 50점, 100팀이 더 많이 친다, 100팀 100점. 이거 공정한가요? 아니죠.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네. 뭐 데시벨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사회적 기분대로 주는 점수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술 수업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인디스쿨의 순기능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선생님은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네. 이걸 또
이렇게 나눠주시네, 재능 음. 기부를 해주시네, 순기능도 많지만 좀 미술 수업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네. 개인 스케치북도 없어서 집에 가져오는 그림도 없다.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정말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 스케치북이 하는 역할이 네. 일종의 포트폴리오예요. 네, 하나씩 사와서. 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시를 들 때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 도화지 네. 25장 가져올래? 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학습 준비물실에서 구비된 도화지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그리고 그냥 거의 뭐 증발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걸어놓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차곡차곡 모아지는 건 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한 학기나 학년 동안 쓴 다음에 그걸 네. 가지고 오면 또 부모님도 네. 아이들이 이런 걸 그렸구나 볼 수도 있고 네. 그걸 보관하면 되게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스케치북이 없어진 이유는요. 네. 이제 학습 준비물실에 다양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뭐 스케치북 같이 이렇게 개인이 소장해야 되는 물품은 많진 않거든요. 네. 뭐 색종이, 크레파스, 붓, 물통, 뭐 네. 물감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스케치북 같이 이렇게 개인에게 나눠줘야 되는 뭐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화지를 그냥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스케치북을 살 필요성이 없어지고 또 워낙 학교에서 준비물 자체를 알림장에 쓰지 않는 게 좀 약간 와.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스케치북을 그냥 알림장에 써준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보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뭐 공책 뭐 몇 권, 네. 뭐 연필, 자, 풀, 스카치 테이프 이것을 준비해라. 요 정도의 이제 공지는 하게 되지만 네. 평소에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것처럼 내일 뭘 가져오세요. 요런 준비물은 상당히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이게 너무 좀 슬픈 일인 것 같은 게 네. 그 학생 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네. 저는 그런 예술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미술 수업 시간을 제일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경험들을 더 풍부하게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뭔가 창작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네. 재료도 직접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스케치북에다가 그림도 그리지도 않는다는 것도 저는 충격이고 네. 그림을 그리는데 도안을 주고 색칠만 하라고 저는 색칠하는 게 제일 그 색칠만 하는 시간이 제일 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어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다거나 또는 네. 그림을 그릴 구상을 하고 나서 그 네. 구상의 과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맞습니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구상을 하고 자기의 구상을 그림으로든 글로든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삭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네. 나라는 안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준비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 미술이나 음악을 예시로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네. 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 예전에 있었던 글짓기 대회도 사라졌고 수학경 시대, 한자경 시대, 뭐 경시대까지 갈 것도 없고요. 예전에 보던 시험까지도 이제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상은 언제 주느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독서상 같은 거 뭐 한두 가지 남아 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빌렸는지를 이제 누구는 뭐 가장 많이 빌려서 13권을 빌렸다. 그럼 그 친구가 독서상 제일 높은 걸 받고 네. 뭐 나의 꿈 발표 대회. 전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딱 그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의 꿈 발표 대회를 해도 한 반에 학생이 한 25명 정도 있는데 상 다 줘요? 수상자가 10명 정도였어요. 그럼 거의 못 두 받은 명 애들이 다- 더 서럽겠다. 2명당 1명이 받는 상이 네. 그게 그렇게 기쁠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 학교가 지금 탁월할 기회를 박탈했다. 네, 박탈하고 있네요. 하고 있고요. 졸업식 때는 심지어 상을 배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요. 1인 1상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뭐 누구는 예술상, 누구는 체육상, 누구는 봉사상 이거를 한 명씩 배정이 되어가지고 졸업장 받을 때 다 한 명씩- 주는 거예요? 네, 다 받아요. 그게 상인가요?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입시 제도랑도 연결됩니다. 네. 그거 무슨 스펙 경쟁 이런 거 시키다 보니까 네.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들 그리고 뭐 유승민 같은 아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기록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평가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상을 한 명만 써줄 수가 없어서 최대한 다 써주는 걸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그거 말고도 앞서서 네.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질문 금지를 시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도 발표나 질문 같은 거 안 한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표나 질문 같은 거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인다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기죽는다고 지금 아니 질문 그거는 금지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교사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직은? 금지라기보다는 네. 경쟁할 기회가 사라졌고 탁월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보고요. 네. 뒤에 있는 교육과정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교육부 고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용어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네. 이 문서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가 총 563페이지 분량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총 55회나 등장합니다. 와. 그렇다는 얘기는 10페이지당 한 번씩 민주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황당하게 인권 역시 56회나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거의 다 좌파 어젠다로 그렇죠. 학생들을 교육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보이고요. 네. 또 황당한 게 기후변화라는 용어 역시 41번이나 나옵니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네. 완전히 그럼 PC 이념을 그냥 다 넣어놨네요. 공산화 이념들을 넣어놓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 독도 같은 경우에도 26번 나오고요. 네.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와, 전 이 다문화란 단어 완전 삭제해야 될 아주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네. 때부터 정말 병처럼 퍼졌는데 네. 지금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다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네. 어.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시장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딱 네. 6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도 29번이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 경제라는 단어 역시 아이고, 네.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딱 필요한 부분에 6회만 등장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민주 시민이나 뭐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은 데에서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50회, 60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기본 사항 보실 때 범교과 학습 주제는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를 때 이런 것을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라는 네. 부분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뭐 독도교육 요런 게 나오고 있고요. 뭐 환경 지속 발전 가능 교육 뭐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어떤 것에 근거가 되느냐? 초등학교에요. 외부 강사들이 와가지고 네. 자기네 어젠다를 가르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실제로 담임교사 수업 시간을 빼고 외부에서 강사가. 그런데 그 그렇게 외부 하면서 강사들이 좌파단체. 좌파단체 소속입니다. 맞아, 좌파단체 그렇게 해서 우리 세금 가지고 계속 돈 줍니다. 네. 돈 챙겨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세금으로 좌경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네. 말이 되는가? 그리고 또 와.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영어에 왜? 초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후 변화 및 환경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이것을 소재로 다루도록 이제 교육 과정에서 명시를 한 거예요. 와. 근데 사실 기후 변화라는 용어 자체가 온난화가 사기로 들통났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또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과에서까지 가르치겠다. 이렇게 영어에서 영어 교육의 성격이 왜 기후 변화 및 환경 재난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기후 변화가 총 41번이나 나옵니다. 와. 말이 안 되죠. 네. 또 다음 거 보시면 초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인데요. 수학의 민주 시민이 왜 있죠? 네, 수학 교수 학습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인 뭐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뭐 통일, 독도, 환경, 지속 가능 발전 등을 소재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 교육하는 과정마저 프로파간다로 완전히 먹칠을 해놨네요. 네. 이게 제가 사실 교과서를 와.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네. 교과서 같은 경우에 좀 저작권 문제가 네네.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이런 교육 과정이 전부 다 교과서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여기 지금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저거는 종북일 거고, 네. 독도 반일일 거고, 환경 또 들어가네요. 네. 완전 PC 어젠다만 골라서 다 박아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또 다음 이제 과학과를 보시면요. 이게 4학년 과학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어떡해. 와, 기후변화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청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경기도서관을 다녀왔어요. 네. 근데 1층에 가니까 북극곰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자그마한 북극곰이 엄청 와, 많고, 네. 기후변화 세션, 환경 세션을 엄청 크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3층인가 4층인가 올라갔더니, 네. 아예 서가를, 벽면을 환경, 기후변화 세션을 거기다 또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온갖 곳곳에서 이런 제가 이거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북극곰 있죠. 네, 오히려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곰 개체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답니다, 여러분. 네, 먹을 게 네, 많아져서 통통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해서 환경파리 해가지고 세금 뜯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 돈 뜯어가지고 본인들 이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초등학생 교육과정에까지 지금 침투해 있는 상황이고 북극곰들 지금 개체수 늘어났다고 알려야죠.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지구 기온이 오르면서 개체수도 늘어나고 더 건강해져서 오래 산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불안 조장하고 공포감을 주면서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네. 네. 또 여기 보시면은 또 그냥 기후 변화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요. 밑에 보고 제가 충격을 또 받은 게 네. 중학교 1에서 3학년군의 날씨와 기후 변화, 재해, 재난, 안전과 연계된다. 이것을 초등학교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중학교 때 한 번 더 가르쳐 주겠다. 철저히 사상 교육을 시키네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해서 완전히 주입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와,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우리 때보다. 네. 어. 또 사회교육 과정이 정말 심각한데요. 이제 오. 5, 6학년 사회를 보면은요.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데요. 뭐 선사시대, 뭐 고대, 뭐 고려시대, 뭐 조선. 네. 근데 제가 초창기에 교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현대사의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고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반일사관을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대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반일 역사관도 굉장히 주입하고 있고 네. 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 산업화 뭐 이야기하고 심지어 독도 역사까지 따로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좌경화된 역사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또 보면은요. 경제 발전을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죠, 절대로. 네.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정부 주도의 성장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너무 말이 안 심각합니다. 되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하신 분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산업화라는 말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고하는 체계 자체를 지금 왜곡해 놓으니까 네. 점점 더 이 국가 시스템이 작용화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막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학생들도 혼란을 느끼나 봐요. 이게 네. 본능적인 선량한 그 마음, 양심 같은 것들과 직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서 네. 저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전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상한 네.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보내오거든요. 네.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여러분 그리고 영화는 역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영화 보여주지 마세요. 정말 끔찍해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그런 완전히 좌파 프로파간다물 영화 보여주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한 다음에 글 네. 쓰게 만들고 네. 네, 그런 다음에 그걸 역사인 것처럼 기억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영화 보여주는 거 저는 정말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거지 학교가 영화관도 아니고 그걸 왜 영화를 보여주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앞에 또 조선 말고는 뭘 가르치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치나요? 아 이거는 네. 이제 내용 요소를 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네. 해놓은 건데 네. 보시면은 앞에 이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네요.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구현이 될 내용이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내용을 현대사와 이제 반일사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너무 들어갔다는 깊게 거죠. 들어가 있네요. 네, 너무 과도할 정도로 그 분량 비율이 안 맞는데 네, 맞습니다. 왜 조선에 대해서만 저렇게 많이 알아야 되지? 그쵸. 고려나 신라나 더 많은 문명들이 있는데 왜 그런 역사들은 아주 간추려서 가르치고 네, 왜 조선에 대해서만 저렇게
많이 가르치는 건지도 좀 이해는 안 되네요. 또 경악할 모습이 이제 학교가 선택한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부 교과서에는 촛불 집회 사진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라고 가르칩니다. 진짜 이게 심각한. 저도 교육부에 있었지만 네.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를 했던 분들을 채용하는 루트가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정교조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네. 교육부 내부에도 그래서 정교조 출신들도 있고 네. 그리고 교사로 일했던 분들이나 교직에 계셨던 분들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어떤 얘기를 하는 민원을 넣는 것보다 네. 정교조에 가입해서 얘기하는 게 해결이 빠를 때도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사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념 조직이 네. 오히려 정부 기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이런 기관들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정치 기득권과의 결탁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교육권까지 저는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완전히 통제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질문과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축소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수업에서는 아예 뺐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러면은 기죽는다고 다른 애들이. 정답 맞추면 기죽는다고. 학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지금 그 학부모 나이대가 그 좌파 캡 씌워져 있는 그 세대죠. 지금 네. 그 40대와 뭐 50대 초반까지 이제 그 세대 네. 정도인데 그분들이 완전히 노무현 지지하는 그러니까 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70~80%가 완전히 좌파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건전한 경쟁의 경험은 스스로를 발전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큰 경험이고 네. 성공을 하는 것 성취도 경험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끄러움이 좀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돌아가면서 질문을 시키고 그리고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했을 때 맞추면 상점을 주시고 스티커 같은 거 모으면은 선물 주시고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반장하고 이렇게 저도 스스로 용기를 얻었거든요. 어렸을 네. 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맞습니다.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럼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 어린 시절이 지나갈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이런 뭐 준비물 제한 이런 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훨씬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네.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렇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저렇게 이제 프로파간다성의 교육도 받는 데다가 예체능 수업마저 달리기 해가지고 뭐 1, 2, 3등 나오면 안 좋다고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러고 줄다리기도 뭐 없앴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줄다리기는 단체로 반마다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기도 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아무도 뭐 크게 기분 안 나빠하거든요. 그냥 재밌게 하고 네. 이기고 지고의 그 경험을 또 배우는 건데 네. 그런 걸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정치 계급이 정해주는 대로 먹고 살으라는 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게 조선에 대해서 자꾸 우상숭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계급 국가예요. 완전히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0.1%의 정치 계급 외에는 모두가 노비로 사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세습하는 내각제 개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습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국민들은 본인들이 다루기 쉬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사고도 제한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험 자체를 축소하고 네. 그러면서 본인 자녀들은 선진국에 다 유학 보내고 그리고 다 특혜주고 데리고 들어오고 성적 안 좋아도 나중에 어디 꽂아주고 네. 김병기 아들 취업시킨 거 문제되죠. 네. 유승민 딸 특혜 채용 논란이죠. 네. 진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신 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분들이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는 오히려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뒷배나 백이 없으면은 특히 국립대는 더 어렵다고. 네. 지금 또 공정성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해찬 세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서점에 가니까 이해찬 회고록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와. 예전에 이해찬이 교육을 얼마나 망가뜨렸으면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해찬이 했었던 수많은 나쁜 일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90년대 초반생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열린 교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 복도가 이제 쭉 있고 교실이 이제 있는데 네. 열린 교실이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열린 교실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그 시멘트 벽을 싹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구조에 그냥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친 것 같은데요? 네, 옆반에서 뭐 음악 수업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 우리 반에 다 들려요.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을 이루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었냐면요. 와. 학교에 있는 담벼락도 굉장히 많이 없앴어요. 네.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바바리맨이나 그런 이슈도 있었던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열린 교실이 실제로 아니 내가 내 수업을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남의 반에 소음이 들리는 그냥 그런 결과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거기를 이제 컨테이너 가벽으로 막은 학교들도 있었어요. 임시 방편으로. 네. 일단 소음이라도 막아보자. 네.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인가요? 말이 안 되죠. 완전 후진국 교실을 만들어놨네요. 네. 이해찬이. 그 이해찬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웅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칭찬을 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해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 교육을 망친 주범이고 정교조를 저렇게 형성시킨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또 정교조 관련해서 또 이해찬이 어떤 걸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교조가 제가 사실 정교조에 있었으면서도 정교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네. 이해찬 시절에는 저 역시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쵸. 네, 기억나는 부분은 없다고 열린 교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네, 열린 교실 그런 거는 이제 저의 바로 밑세대가 이제 네. 경험했던 거고 네. 그거 말고도 정상이 이제 아니네요. 수능 등급제를 노무현 때 맞아요. 했다가 네. 이제 그게 너무 부작용이 크니까 바로 돌아왔는데 네. 수능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을 단 9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다 물타기 등급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공정한 입시 결과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엄청 입시제도에 관련해서 욕을 먹고 수능 등급제는 이제 바로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네. 그때 그 당시 수험생들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건지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시험이라는 제도가 이게 시험을 딱 치고 성적이 나오면 100점 만점에 96점, 100점 뭐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럼 그 점수만 하면 되지. 네. 왜 대학 갈 때는 뭐 등급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그쵸. 그리고 표준 점수라는 게 또 왜 따로 있고 전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입시 제도를 완전히 망쳤던 게 또 노무현이고 또 노무현 네. 때 기회의 사다리 뭐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없애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판사나 검사 되려면 추천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영교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뭐 부모나 부모 친구 의원실에서 인턴 해가지고 경력 쌓은 다음에 로스쿨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본인들 인맥 활용해서 추천받아서 판검사 들어가면 네. 이건 우리법 연구회보다 더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왜곡된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고 그리고 네. 이해찬이 교육 관련해서는 뭐 거의 아주 주동자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입시제도 얘기도 우리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부진 삼성 삼성가의 이제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화제가 네. 된 이유가 그 학생이 휘문고에서 차석 졸업을 했고 그 누구보다 공정한 입시 제도인 수능을 활용해서 이제 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학종 뭐 스펙 쌓기 요런 게 전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어떻게 고등학생이 논문 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생기부에 요러한 활동을 했다고 다 적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전국의 학생들과 비교해가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네. 사실 이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교수들끼리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품앗이로 스펙을 쌓아주고 요런 입시 제도는 저는 맞아요.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정시가 가장 공정한 입시 제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안 치고 가게 된 지가 지금 뭐 거의 10년이 넘는데. 네. 네, 그러면서 여전히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것은 평준화되지 않잖아요. 네. 입시 제도만 엉망으로 돼서 성적이 안 좋고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등급으로 소위 우리가 이름값이 있다고 하는 조금 더 낮다고 분류하는 대학엔 진학을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고 감으로써 거기에서 더 역량 개발을 했어야 할 친구들은 밀려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부모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게 네. 잘못된 건데 맞습니다. 네, 지금 입시 제도도 이제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뭐 수시를 도입을 하면서도 네. 수시 제도도 제대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된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려면 전 시험이라는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 1회가 아니라 네. 저는 연 2회는 네. 기본으로 하고 또는 뭐 SAT처럼 1년에 여러 번 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게 한다거나 준비를 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시험으로 보고 뽑는 게 낫지. 그리고 뭐 네. 자소선 쓸 수 있겠죠. 전공적 합성 네. 같은 것들을. 그렇게 좀 설계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누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술지 게재 논문을 씁니까? 말도 안 되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 학원을 안 가더라도 학교만 다니더라도 시간이 일단 없지 않나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네. 걔가 천재가 아니에요. 돈으로 만든 것이 그런 건 네. 대부분.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천재라고 모 정치인의 딸 뭐 이런 애들 억지로 띄우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혹시나 우리 10대들이 기가 죽을까 봐 항상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분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더 잘난 국민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좀 용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교직에도 있으셨으니까 그러면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좀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가 네. 교생 실습을 갔었는데 그때 전국 단위의 시험이 있었고 그 네. 시험을 초등학생도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교생 실습을 나갔더니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는 우리 반에 누구는 분수를 못해서 학교 끝나고 나서도 내가 남아서 가르치고 뭐 요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으려면은 네. 부진 아들을 일단 선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학기 초에 사실 부진아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이 있기는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걸려드는 학생들은 정말 이제 극소수 부진하고 네. 사실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음.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러니까 부진아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좀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네. 공교육에서 사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경향도 있어요. 내 아이의 수준을 알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런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기 시험을 때문에 안 치나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 평가가 있긴 하는데 이게 3단계로밖에 나오지가 않고 네. 웬만하면 다 잘함을 받고 잘함, 못함, 뭐 노령 요함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거의 다 잘함이 찍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분별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럼 완전히 망가졌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알기 시험 위해서 참석한다고? 학원 레벨 테스트 보라고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지. 이게 정교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 싫으니까 지금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쳐야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면서 머리에 공부 그 개념이나 공부가 엄청 많이 돼요. 네. 그 기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문제집들을 풀면서 막 이렇게 본인들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취감을 엄청 느낍니다. 제가 그런 학생이었기도 네. 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큰 사교육을 받지도 않았었어요. 네.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학업 성취감을 얻을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네요. 네. 그거는 초등학생 시절에 형성이 되어야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도 유지가 되는 건데 네. 그걸 형성할 기회를 특히 박탈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예 그런 경험을 못하고 네.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끔찍한 현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걸로는 학업 성취도 평가 이게 문재인 때 없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다시 아이들 성적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중간 기말고사 말고 네. 그냥 학교 단위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전국으로 뭐 네.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확인하는 그렇게 네. 시험 치는 게 있었는데 뭐 IQ 검사도 했었던 것 같고 그것도 다 없어졌다고 들었었어요.
저는 네. 일단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뭐 그런 정도의 시험도 네. 없기 때문에 와. 제가 그것은 너무 중고등학교에 끔찍해요. 해당돼서 제가 네, 아는 정보가 네. 없고요. 네. 일단 시험을 없애는 게 일괄적으로 줄 세우기다. 암기에 의한 단순하게 뭐 평가를 한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창의성도 머릿속에 든 암기를 해야 내용이 도구가 있어야 네. 창작을 하는 거예요. 도구가 그리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는 네.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암기하지 마라, 뭐 주입식 교육 나쁘다고 하는 좌파 교사들이 전 제일 싫은 게 네. 제가 지금 94년생이니까 저희 또래들이 뭐 그럼 그대들이 말하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저는 그게 성인이 돼서까지 도움이 돼요. 네. 그때 공부한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거는 그 암기해야지. 암기 안 하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가만히 벽 보고 있으면 몰랐던 단어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수학 공식도 일단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큰 문제고 역사 공부는 암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네, 그렇죠. 주입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주기율표 이런 거 안 외우면 어떻게 화학 공부를 할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기 싫으면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게 네. 전교조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아이들 훈육하기 싫으니까 빼달라, 뭐 강의 빼달라, 시험 빼달라. 그럴 거면 그냥 교사를 하지 말고 나가야죠. 네. 뭐 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도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슬프네요. 제가 네. 조금 아까도 얘기 듣다가 좀 울컥하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할 권리들이 그런 교육 현장에서부터 많이 박탈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느껴보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이게 공부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 열심히 해서 경쟁을 할 수 있죠. 경쟁자가 이게 사회에 나오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경쟁자가 있는 거고 네. 나한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지만 그걸 현명하게 넘겨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모든 게 교실에서도 벌어지기도 하는 건데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리더십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리더의 경험을 해보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모든 경험을 박탈해서 회색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네.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복종할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모두가 바보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이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안다면 10 더하기 10이 20이라는 걸 아는 그 과정, 그 단순한 과정 안에서도 네. 뭐 8살짜리 친구들도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이걸 맞췄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네. 성적을 보고 아쉬움도 느껴보고 또 더 열심히 해서 개선도 해보면 또 네. 기분도 좋고 네.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그럴 기회를 아예 없어버렸다는 게 이건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교육 과정이 너무 쉬워지고 있어요. 네, 너무 네. 그것도 비극이에요.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게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은 적도 있어서 이게 네.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대학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교수인데 학생들이 문과 출신이라서 미적분을 모른다. 그럼 네. 대학 교수가 미적분을 네. 가르쳐야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있었고요. 네. 이게 항상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뀔 때마다 교육 과정이 쉬워지면 항상 나오는 게 뭐 학습 부담 경감화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학습 부담 경감화를 왜 합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요. 네. 10가지를 가르쳐 줬을 때 10가지 다 이해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10가지 가르쳐야 되는 것을 5가지만 가르쳐야 되나요? 그럼 이 절대 나라를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인재가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공부를 그래 모두가 다 똑같이 잘할 순 없지만 네. 더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은 더 고난이도에 더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지. 맞습니다. 그걸 왜 막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득권들이 자녀들 막 시키는 지금 저는 임윤찬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친구가 지금은 아예 유럽에 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그립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런 경쟁이나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일들이 있는 거냐면 보통 그런 식으로 기득권들 자녀들 뭐 음악이나 이런 거 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대학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특출난 친구가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고 네. 아니면 방해를 하고 음해를 하고 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른 분야에도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특별히 각각 잘하는 분야가 다른 거고 그걸 잘하는 친구들 수학을 잘하면 더 심화 수학을 많이 할 수 있게 맞습니다. 이끌어줘야 되고 네. 그럼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수학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노벨 수학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네. 일본 보세요. 일본에서 노벨 화학상이다. 지금 여러분 좌파 쇼한 다음에 노벨 평화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답답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시험에서부터의 성취감이 결국엔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기르는 과정이 돼요. 네. 근데 그런 것조차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일부 부모들은 전 참 몰지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랑 맨날 쇼츠 같은 것만 찍는 부모들. 맨날 아이들이랑 뭐 이상한 거 우민화 되어 있는 그런 거 뭐 탕후루 춤추고 이런 거 하시는 네. 분들 그런 것만 애들이 노출이 되면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에 느껴야 할 다양한 교육의 경험에서 네. 아이들이 지금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와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게 축소된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게 몇 년 전 보도였던 것 같아요. 3년 전인가? 네. 서울대에서 수능 안 보고 들어온 애들도 이제 많으니까 네. 공대 기본 수학을 애들이 못해서 영학점짜리 기초 수학을 교수님들이 개설한 게 그때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연고대에서 컨닝한 이슈도 있었죠. 네. 집단 컨닝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취를 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을 하는데 대충 그냥 하는 척 네. 하거나 아니면 남의 걸 뺏거나 조작해가지고 있는 척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면 허울은 당장 허울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는 완전히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못하면 이건 완전히 국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교사였던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네.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하시고 싶은 네. 열정 있는 교사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누군가가 민원을 넣으면은 네. 민원인에게 끌려가는 관리자와 교육청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일기검사를 왜 해요? 일기검사 하면은 우리의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네. 교육자로서 일기를 썼을 때 내 하루를 반성하고 뭐 와. 글쓰기 공부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맞춤법을 고쳐줄 수도 있고 네. 이런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정당한 교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장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찮은 학교에서 일 생겼다라는 식인 네, 거죠. 일기 뭐 숙제가 사라지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한 번 생기면은 다른 데도 옆반 다. 선생님이 뭐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금방 또 그게 학교에 소문이 와. 퍼져서 다들 일기 검사를 안 하게 되는 이게 진짜 학교 현장에서도 걸러낼 민원은 다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냥 불문율로 그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기 쓰는 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지금 뭐 글도 저는 제가 잘 쓰는 편이지만 네, 결국 그런 것들이 글쓰기 훈련이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또 그 일기를 통해서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라거나 네, 학교 폭력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걸 또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는 어릴 때 했던 재밌었던 게 일기 쓰면서 재밌었던 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줬어요. 네. 줄글 일기도 쓰지만 오늘은 그림 일기를 써라. 네. 뭐 오늘은 영어 일기를 써라. 이렇게 하면은 저 다 공립학교 초등학교 공립학교 나왔는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물론 방학 숙제는 진짜 몰아서 일기를 쓰기도 했지만 네. 근데 그 몰아 쓰는 경험도 아이들도 해볼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근데 지금 완전히 어릴 때 받아야 할 교육이나 풍부한 경험들을 아예 못하게 해놓네요. 네. 뭐 받아쓰기 같은 와. 경우에도 이제 큰 민원의 소지 중에 하나고요. 뭐 네. 받아쓰기, 일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절대 이제 놓칠 수 없다. 네. 제 재량으로 단원 평가 시험을 이제 항상 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이 이제 뭐 다 사라졌다 이렇게 좌절하시고 목소리 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량으로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네. 내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오답노트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시켰었고 숙제로 네. 네. 뭐 역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교사의 재량으로 불러가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시험이 뭐 정기적으로 어이가 있어서 없네요.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건 사실 학생 입장에서 복불복이에요.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더 차별적이네. 네. 네. 하지만 좀 요런 게 있다. 아,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하는 경험 자체를 박탈하고,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들을 창작하거나 네. 주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네. 아예 말살을 해버리고, 그걸 네. 어떻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합니까? 전혀 안 되죠. 현장에서 너무 양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좌절도 경험이에요. 네, 내가 좌절도 글쓰기- 경험이에요. 부정적인 네. 감정도 느껴야 나중에 감정 통제도 가능한 거죠. 네. 아, 그리고- 네. 네. 뭐 작가들 인터뷰를 봤을 때 네. 초등학교 때 뭐 시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더니 네. 그날 이후로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진로 교육 아닙니까? 네.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학교의 본질이고 학교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게 뭐 많이 사라진 교실. 와. 이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사가 되었을 때가 2011년인데 네. 그때야 그만두던 시점 뭐 2023년. 그러니까 정말 불과 10년 동안 제가 이런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네. 수학에서 x라는 미지수를 가르쳤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런 x라는 미지수가 중학교 과정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수학 과정이 경감화되면서 그런 어려운 내용은 중학교로 밀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그 밀릴 내용이 그냥 아예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 지금 이 교육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다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참 책임감도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어른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면 특히 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나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글쓰기 이런 경험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릴 때 시쓰기 아까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뭐 단편 소설 쓰기 뭐 이런 거 하면 상 주고, 네.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이 또 창작의 경험을 해서 이쪽으로 진로를 잡고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뭐 아니면 독후감 쓰기나 이런 그쵸. 과제들. 근데 요즘엔 방학 과제도 아예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네네. 독후감 쓰는 게 진짜 재밌었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그거를 거의 뭐 100개 이상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활용도 핵심적이거든요. 네. 제가 있었던 초등학교가 공립인데 좀 좋은 편이어서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냥 계속 학창 시절 내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책 같은 것도 누가 읽으라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읽게 해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세계 문학이 재밌어서 하나 읽고 그냥 그 전집을 그냥 다 읽어버린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서 선택해서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꼭 읽어야 할, 근데 약간 근거 없는 그런 걸 너무 애들한테 푸시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선생님께서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우리가 추천을 좀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가정교육 네.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제 메시지를 가끔 받는데 요즘 교육이 너무 걱정된다. 도대체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교육하셔라. 그냥 그렇죠. 밥상에서 뭐 시장 경제는 어떤 건지, 자본주의는 어떤 건지, 가정에서도 뭐 설거지를 했을 때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용돈을 주는 방법도 있고, 네. 저는 그리고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체크카드 정말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요즘 현금 잘 안 쓰긴 하지만 사실 실물 돈을 가지고 맞아요. 쓰면은 돈의 감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을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네. 책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학교 도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은 학교 도서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죠. 네, 수업 책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시간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네. 뭐 몇 학년 몇 반은 언제 도서관을 쓸 수 있고, 그럼 담임 선생님과 같이 가가지고 이제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 그게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구나. 네. 근데 또 지정 도서에 관한 이야기도 또 사실 있긴 있어요. 학년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가지고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근데 도서들이 그게 막 이상한 있고, 좌파책들 끼워 파니까 문제죠.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것은 학년 회의에서 뭐 선생님들끼리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교조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특정 도서를 선택했다 이런 일들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 이때 문제점은 그런 도서는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좀 출판사에게도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네, 아무튼 학부모님들께 책 추천을 이제 2권 드리자면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네. 네. 네, 이 책 2권,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네. 이 책 한번 아이들에게 같이 읽으면서 이제 알려주시면 네. 또 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이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네.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육부에 있을 때도 제가 제안한 정책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네. 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되게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그냥 지금은 모두에게 그냥 이제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고 우민화 시켜버리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서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저는 이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데 네. 지금 과연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감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항상 단일화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너무 답답한 그쵸? 문제죠. 네. 보수 교육감들은 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저도 참 답답하고요. 네. 아까 방금 아우. 말씀하신 뭐 도움이 필요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공익 요원들이 붙어요. 근데 사실 그 학교에 오시는 공익 근무 요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교대를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 남자분들 네. 중에. 네네.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그래도 개선됐던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저희 교육부 자문단들과 그리고 기재부 청년 자문단과 이렇게 같이 공동 제안을 했었던 것 중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 과목 신설하는 걸 했었는데 올해부터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의 공인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제안이 되고 추진되었던 내용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 나눠주신 하세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길러내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가 교육열로 진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성장했다고 보고요. 네. 이런 교육열을 바탕으로 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치를 떠나서도 좀 친지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항상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고 정책을 만들거나 법을 만든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걸 네. 아예 잘 모르거나. 네.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들으면서 좀 울컥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면 제도적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